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올해 71살 윤옥분님은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치고 나면 자기 손등을 한참 들여다보신다고 합니다. 평생 텃밭과 과수원 일을 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등 피부가 얇은 한지처럼 변했다고 하세요. 손을 살짝 쥐었다 펴면 주름이 그대로 남아서 한참을 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백화점에 갈 때마다 값비싼 크림을 사 모으셨습니다.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하세요. 피부과에 다니며 시술도 받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드는데 손등과 목의 피부는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등이 얇아지고 목에 주름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는 게 조금씩 망설여집니다. 손주를 안아줄 때, 오랜만에 사진을 찍을 때, 옛 친구를 만날 때 말이죠.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데 피부만 자꾸 나이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서운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참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저 주름 몇 개를 지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당당하게 거울 앞에 서는 이야기이고 손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바르는 데서 답을 찾습니다. 더 비싼 크림, 더 좋다는 세럼,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 텔레비전만 켜도, 신문만 펼쳐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순이 넘은 우리 피부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성분은 사실 그 어떤 크림통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지금 여러분 부엌에 놓인 물 한 잔에 녹여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노화 영양 연구에서 예순이 넘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성분들을 꾸준히 물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12주 만에 피부 탄력이 42% 좋아지고 잔주름의 깊이가 28%나 얕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주면 딱 석 달입니다. 수술도 아니고 주사도 아닙니다. 무엇을 얼굴에 바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몸 안에 넣느냐로 얻어낸 변화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2주 만에 탄력이 42% 좋아졌다고 하면 숫자로만 들어서는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손등을 쥐었다 폈을 때 주름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스르르 펴진다는 뜻입니다. 거울 앞에서 목선이 조금 매끈해 보이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덜 당긴다는 뜻입니다. 자글자글하던 잔주름의 골이 얕아져 얼굴 전체가 한결 편안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칼 한 번 안 대고 주사 한 방 안 맞고 얻은 변화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열쇠가 오늘 여러분 부엌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콜라겐 크림을 피부에 바를 때 그 콜라겐 알갱이는 너무 큽니다.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피부 위에 얹혀 있다가 세수 한 번이면 씻겨 내려갑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게 안진열대를 채우고 싶은데 물건을 가게 문 앞 인도에 잔뜩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눈에는 보이겠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그 재료를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쪽 자료를 봐도 바르는 방식만으로는 진피층 깊은 곳의 콜라겐을 다시 채우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표면은 잠깐 촉촉해 보일 수 있어도 피부를 지탱하는 속 기둥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여태 몰랐을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장품 광고는 늘 바르는 것을 팔아왔습니다. 바르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왠지 뭔가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몸속보다 눈앞에서 발라지는 크림이 더 믿음직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피부의 진짜 재료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잊고 있던 곳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물에 타서 마시느냐고요? 그냥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느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빈속에 물로 드시면 흡수가 가장 깨끗하고 빠릅니다. 위에 다른 음식이 가득하면 우리 몸은 그걸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그 틈에서 좋은 성분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죠. 그런데 아침 빈속에 물에 녹여 드시면 방해하는 것이 없어 곧바로 흡수길로 들어섭니다. 둘째, 이미 잘게 녹아있는 형태라 무거운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재료가 아주 작은 조각으로 물에 풀려 있으니 몸이 힘들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셋째, 물 한 잔은 양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습니다. 콜라겐 한 스푼, 비타민C 얼마, 소금 한 꼬집,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습관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누구나 마십니다. 거기에 몇 가지만 더하면 되니 며칠만 지나면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 물 한 잔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피부의 재료를 가장 빠른 길로 실어 나르는 배달차인 셈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어김없이 출발하는 배달차 말이죠. 바르는 크림이 문 앞에서 돌아섰다면 이 물 한 잔은 곧장 건물 안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이 차이가 석 달 뒤 여러분의 손과 얼굴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값비싼 화장대 대신 여러분의 아침 물컵을 바꾸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크게 네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피부의 재료 자체를 몸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재료가 잘 흡수되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셋째는 애써 만든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예순이 넘은 몸에서도 피부가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 첫 번째 갈래입니다. 피부의 재료를 몸 안에 넣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굴에 바르는 콜라겐이 아닙니다. 물에 녹여서 마시는 콜라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바다 생선에서 얻은 잘게 쪼갠 콜라겐을 권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저분자라는 말은 콜라겐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갰다는 뜻입니다. 통째로는 못 들어가지만 잘게 부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조각들을 물에 타서 드시면 그것이 위와 장을 지나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조각들이 피부 속 섬유아세포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냅니다. 섬유아세포란 우리 피부 깊은 층에서 콜라겐을 직접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세포입니다. 쪼개진 콜라겐 조각이 그 공장에 도착하면 어서 콜라겐을 더 만들어라 하고 재촉하는 셈입니다. 바르는 콜라겐이 문 앞에 쌓여만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먹는 콜라겐은 재료인 동시에 공장을 깨우는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이건 제 짐작이 아닙니다. 독일 킬 대학교 연구팀이 45에서 65 사이의 여성 114분을 8주 동안 지켜봤습니다. 매일 저분자 콜라겐을 2.5g씩 드신 분들은 눈가주름의 부피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만 드신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피부 탄력도 뚜렷하게 좋아졌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에서 얻은 콜라겐보다 바다 생선에서 얻은 콜라겐이 60이 넘은 분들 몸에 더 잘 흡수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생선 콜라겐의 구조가 우리 피부 콜라겐과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고르라면 생선 콜라겐을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해마다 1.5%씩 줄어든다는 게 얼핏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순에 시작된 그 작은 감소가 이른이 되면 눈에 보이는 얇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낫고 다음 달보다 이번 주가 낫습니다. 오늘이 바로 남은 평생에서 가장 이른 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65이 넘으면 우리 몸의 콜라겐 생산 능력은 해마다 약 1.5%씩 떨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콜라겐을 만들라는 신호를 예전만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동화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호는 계속 보내지고 있는데 받는 쪽 전화기의 안테나가 약해진 겁니다. 전화는 오는데 잘 안 들리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호를 더 세게 그리고 더 꾸준히 보내주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마시는 콜라겐이 바로 그 신호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40년 넘게 국밥집을 하신 올해 74살 서말년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목주름 때문에 오래 속상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다는 크림은 거의 다 발라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마시는 콜라겐 한 스푼을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녀가 먼저 알아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목이 왜 이렇게 팽팽해졌어?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거울을 보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자글자글하던 목주름이 눈에 띄게 매끈해졌으니까요. 이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에서부터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빈속에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저분자 콜라겐을 2.5g에서 5g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맛도 거의 없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만 넣으면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비타민C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몸 안에 들어온 콜라겐 재료를 실제 콜라겐 섬유로 엮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비타민C가 있어야만 제 일을 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재료는 도착했는데 조립할 사람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마시는 콜라겐 물에 레몬즙을 반쪽 정도 짜 넣으세요. 그것만으로도 과학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피부재생 아침 음료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 비타민C 이야기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하게 다시 다루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방금 콜라겐 이야기 끝에 비타민C를 예고했죠. 사실 비타민C는 첫 번째 갈래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하루에 500mg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 정도면 옛날에 뱃사람들을 괴롭히던 괴혈병 같은 결핍병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순이 넘은 몸에서 콜라겐을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양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아셔야 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그 콜라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없으면 아예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콜라겐 가닥과 가닥 사이를 단단히 이어붙이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비타민C가 곁에 있어야만 제 일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콜라겐 재료를 많이 드셔도 비타민C가 모자라면 그 재료를 제대로 엮어서 튼튼한 콜라겐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재료만 쌓이고 조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왜 더 많이 필요할까요? 미국 오리건 주립대의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 자료를 볼까요? 70이 넘은 분들의 피부세포 속 비타민C 농도는 젊은 사람보다 50에서 70%나 낮았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분들도 그랬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비타민C를 세포 안으로 실어 나르는 운반 일꾼이 예전만큼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이걸 막느라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예순이 넘으면 콜라겐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비타민C가 부족해지기 쉬운 겁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임상영양연구에서 60에서 80 사이 어르신들에게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나눠서 드시게 했습니다. 5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16주 만에 피부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정도가 33% 늘었습니다. 동시에 피부세포가 녹쓰는 산화 손상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바르는 비타민C만 쓴 경우보다 먹는 비타민C를 함께한 경우에 피부가 2배 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에서부터 채우는 방식이 단순히 거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쪽이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드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속이 쓰리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보통 파는 비타민C는 신맛이 강한 형태라 특히 예순이 넘어 위산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이라는 형태를 권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신맛을 눌러놓은 순한 비타민C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콜라겐을 만드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물에 완전히 녹고 맛은 아주 살짝 짭조름한 정도라 드시기도 편합니다. 속쓰림 걱정 없이 넉넉한 양을 매일 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순한 비타민C 가루를 하루에 1000mg에서 2000mg 정도 큰 물컵에 녹여서 드세요. 다만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흡수 못한 나머지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나눠서 드셔야 세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석 달 뒤 피부에서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몸이 슬며시 알려줍니다. 피로가 예전보다 덜하고 잇몸이 튼튼해지고 팔다리에 멍이 잘 안 드는 것, 이런 변화들이 바로 비타민C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조금씩 탄탄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피부뿐 아니라 혈관과 잇몸과 관절의 콜라겐에도 똑같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콜라겐을 한꺼번에 챙기는 셈이죠. 그렇다고 바르는 것을 굳이 다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안에서 채우고 그 위에 바르는 겁니다. 실제로 먹는 비타민C와 바르는 비타민C를 함께 쓴 경우가 바르기만 한 경우보다 2배 넘게 좋아졌다는 연구가 있었죠. 안이 든든해야 겉에 바르는 것도 비로소 힘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함께 드시면 좋은 짝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입니다. 특히 시금치나 렌즈콩 같은 식물에 든 철분이 좋습니다. 비타민C와 철분을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라는 게 콜라겐을 엮는 그 효소가 일할 때 또 필요한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와 철분이 만나면 콜라겐을 만드는 작업조가 든든해지는 셈입니다. 아침에 순한 비타민C 물을 드시고 나물 반찬에 시금치 한 접시를 곁들이면 그게 바로 우리 밥상에서 만드는 콜라겐 공장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평생 뇌바느질로 살아오신 올해 77살 도경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처음엔 무척 회의적이셨습니다. 먹는 걸로 피부가 바뀐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순한 비타민C 물과 마시는 콜라겐을 6달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원에 갔더니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산화 손상을 보는 몸안 지표도 확실히 낮아졌고요. 입주한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내 피부에서 서서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다시 피부에 뭔가를 채워넣기 시작한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료를 몸 안에 넣어주는 첫 번째 갈래였습니다. 마시는 콜라겐과 순한 비타민C, 이 2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물에 타서 드셔도 몸이 그걸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료를 문 앞까지 배달해 놓고 문이 잠겨 있으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번째 갈래는 바로 그 흡수의 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뜻밖의 주인공 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그냥 요리 재료로만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걸러내지 않은 생사과 식초입니다. 병 밑에 뿌옇게 가라앉은 침전물이 보이는 그 자연 발효 식초 말입니다. 이게 왜 피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이가 60을 넘기면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려운 말로 저위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피부에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위속이 충분히 산성일 때라야 잘게 쪼개져서 흡수됩니다. 이 대목이 참 안타까운데요. 70이 넘은 많은 분들이 고기며 생선이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니다. 그런데 위산이 약해서 드신 단백질의 절반도 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 재료를 열심히 드셨는데 몸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각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스르르 녹습니다. 여기서 온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위 속의 산성입니다. 산성이 충분해야
드신 단백질이 콜라겐 재료로 잘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사과 식초가 일을 합니다. 걸러내지 않은 생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이로운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위 속을 잠시 산성 환경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드신 단백질이 훨씬 잘 쪼개지고 콜라겐 재료로 흡수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를 볼까요? 식사 전에 물에 탄 사과 식초를 드신 60 넘은 분들은 단백질 흡수 지표가 37%까지 좋아졌습니다. 흡수가 좋아졌다는 건 콜라겐을 만들 재료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과 식초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되살리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기를 조금만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자주 나는 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위산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럴 때 물에 탄 사과 식초 한 잔이 위가 제의를 하도록 살짝 거들어줍니다. 소화가 편해지면 콜라겐 재료도 그만큼 잘 흡수됩니다. 속도 편해지고 피부도 좋아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전라북도 김제의 시장에서 올해 나무를 파신 올해 72살 한말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팔뚝과 목의 피부가 얇은 화선지 같다며 늘 속상해 하셨습니다. 장사하느라 늘 햇볕에 노출된 탓도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물에 사과 식초를 조금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8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팔뚝 피부를 만지면 전보다 도톰해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슴께에 가로로 자글자글하던 주름도 눈에 띄게 옅어졌고요. 딸이 얼굴을 보더니 어디 피부 관리라도 받았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저 아침 물 한 잔을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한 가지,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투명하게 걸러진 식초 말고 병 밑에 뿌옇게 무언가 가라앉은 식초를 고르세요. 그 뿌연 침전물이 바로 이로운 효소와 균이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흔들면 구름처럼 퍼지는 그 자연 발효 사과 식초가 진짜입니다. 마트에서 고르실 때 라벨에 걸러내지 않았다는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맑기만 한 식초는 신맛은 있어도 그 이로운 성분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같은 사과 식초처럼 보여도 안에 든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드시는 방법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생사과 식초를 한두 티스푼, 큰 물컵 한 잔에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절대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맛이 강해서 치아 표면과 식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드시는 시간은 그날 단백질이 가장 많은 식사 20분 전쯤이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드시기 20분 전에 미리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화가 시작될 때 위가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짝을 더 권합니다. 그 식사에 파프리카나 귤처럼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곁들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비타민C는 콜라겐 재료를 엮는 효소를 깨우는 열쇠니까요. 식초로 재료를 풀고 비타민C로 엮는 셈입니다. 드신 뒤에는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면 더 좋습니다. 흡수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주인공은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니 혈압 생각에 리모컨으로 손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소금은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그 짠 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포 속 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이 든 피부에는 정말 중요한 열쇠거든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65이 넘으면 우리 몸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30에서 40% 가까이 잃어버립니다. 세포 안에 사는 물, 그러니까 피부 세포를 안에서 탱탱하게 채워주는 그 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맹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이 세포 속 물이 저절로 다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피부 세포를 아주 작은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네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맹물은 그 풍선 겉만 씻고 지나가다가 콩팥을 통해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물을 드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듯한 느낌 혹시 겪어보셨나요?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적은 양의 미네랄, 특히 정제하지 않은 좋은 소금에 든 미량 미네랄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그 물이 세포 안으로 직접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제야 정확한 주소를 받은 택배차처럼 말이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에서 이걸 잘 보여줬습니다. 미량으로 균형 잡힌 소금 성분은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통로를 작동시킵니다. 이 펌프가 물과 영양분을 피부 속 섬유화 세포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콜라겐을 만드는 그 공장 세포 말입니다. 이 세포가 물을 충분히 머금으면 콜라겐 생산량이 22%까지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이 곧 콜라겐 공장의 연료였던 겁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고운 정제 소금은 아닙니다. 색이 살짝 도는 굵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고르세요. 이런 소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제 소금은 짠맛만 남고 미네랄은 다 빠져나간 상태라 세포에 물을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같은 소금 같아도 안에 든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좋은 소금 하나를 부엌에 두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침에 큰 물컵 한 잔에 정제하지 않은 미네랄 소금을 아주 작은 한 꼬집만 넣으세요. 정말 딱 한 꼬집입니다. 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여야 합니다. 이걸 커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아침 공복에 드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세포에 물이 잘 스미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금 곁들이면 좋습니다. 바나나, 반개나 아보카도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칼륨과 소금이 짝을 이뤄야 이 펌프가 가장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절대 평범한 정제 소금은 쓰지 마세요. 미량 미네랄이 다 벗겨져 나가서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올해 69살 조필련님은 늘 피부가 푸석하고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소용이 없다며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다 아침마다 이 소금 한 꼬집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당기던 느낌이 덜해지고 피부가 전보다 도톰하게 차오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표현으로는 물이 이제야 겉돌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정확한 표현이죠.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거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건 음식에 소금을 더 뿌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 한 잔에 아주 작은 한 꼬집을 넣는 세포에 물을 들여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해가 되니 딱 한 꼬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재료를 넣었고 그 재료가 흡수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마시는 콜라겐과 비타민C, 사과식초와 소금 한 꼬집,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도 만드는 족족 자꾸 부서진다면 어떨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갈래는 애써 만든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멈추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용히 콜라겐을 갉아먹는 아주 은밀한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범인의 이름은 염증 노화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이것을 나이 든 피부가 빠르게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염증 노화란 몸속에서 소리 없이 계속되는 아주 약한 만성 염증을 말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쉬지 않고 콜라겐 섬유를 부수고 탄력을 담당하는 엘라스틴을 망가뜨리고 피부 세포가 새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섭죠? 이른이 넘으면 눈에 보이는 피부 노화의 60%까지가 이 염증 노화 탓이라고 합니다. 햇볕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조용한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침에 관절이 뻐근하면 우리는 바로 압니다. 무릎이 시큰하면 오늘 무리했구나 하죠. 그런데 이 염증 노화는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아프지도 붓지도 가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매일 조금씩 콜라겐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벽 속에 숨어 흐르는 물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니까요. 바로 이 은밀한 불을 우리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강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카레색을 내는 노란 향신료로 아는 그 강황, 울금이라고도 부르죠. 이 강황 속에 든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지금까지 연구된 자연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염 성분 중 하나입니다.
커큐민은 염증 노화를 부추기는 신호물질들의 활동을 90일 동안 최대 58%까지 낮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몸속에서 콜라겐을 부수던 불길을 절반 넘게 꺼준 셈입니다. 게다가 커큐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산화 방어 스위치를 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항산화 스위치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세포가 녹쓰는 걸 막아주는 방어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부대가 점점 나른해집니다. 커큐민은 바로 이 부대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커큐민은 두 가지 일을 하는 셈입니다. 하나는 콜라겐을 부수는 불을 끄는 것, 다른 하나는 세포를 지키는 방어 부대를 깨우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애써 만든 콜라겐이 훨씬 오래 갑니다. 불을 끄면서 동시에 집을 지키는 참 든든한 일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강황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가 반이반도 안 납니다. 커큐민은 그냥 드시면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참 재밌습니다. 강황을 드실 때 반드시 후추를 아주 조금 함께 넣으세요. 후추 속에 든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20배 넘게 끌어올립니다. 이거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20배가 넘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에 갓 갈아낸 후추를 살짝 뿌리고 끓기 직전에 따뜻한 물에 타세요. 펄펄 끓는 물은 안 됩니다. 거기에 코코넛 기름 반 티스푼이나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커큐민은 기름에도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약간의 기름이 커큐민을 피 속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건 아침보다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염작용은 우리 몸이 밤에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에 가장 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 몸이 콜라겐을 수리하는데 그 시간에 불을 꺼주면 수리가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뭐랄까요? 야간 정비반이 일할 때 방해꾼을 미리 치워주는 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경상남도 밀양에 사시는 올해 70살 남기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늘 칙칙하고 붉은기가 돌면서 조금만 자극해도 쉽게 붉어진다며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녁마다 이 따뜻한 강황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톤이 한결 고르게 정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속에서 뭔가 가라앉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게 바로 그 은밀한 불이 잦아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을 약처럼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가 굳는 것을 막는 약, 그러니까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이나 쓸개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음식에 넣어 드시는 정도의 양이 안전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니 늘 적당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갈래입니다. 우리는 콜라겐을 만들었고 흡수시켰고 부서지지 않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조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그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뜻밖일 겁니다. 거의 아무도 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언급하지 않거든요. 바로 규소입니다. 실리카라고도 부르는 그 흔한 광물 성분 말입니다. 규소가 피부에서 하는 일을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독일 본대학교 연구진은 규소를 우리 연결 조직의 골조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보겠습니다. 피부 속 콜라겐 섬유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탄력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고 통통하게 만드는 히알루론산과 함께 얽혀서 하나의 그물을 이룹니다. 그런데 규소가 이 세 가지를 서로 단단히 이어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다리를 잇는 대못, 리벳 같은 역할이죠. 규소가 부족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것들이 제멋대로 흐트러지고 약해집니다. 재료는 있는데 골조가 없어서 건물이 서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벽돌을 많이 쌓아도 그것들을 이어줄 철근이 없으면 담장은 조금만 밀어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철근이 촘촘하면 같은 벽돌로도 튼튼한 벽이 섭니다. 규소가 바로 그 철근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고 힘없이 처진다면 콜라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 골조가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손톱이 자주 부러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졌다면 그것도 몸에 규소가 모자란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와 손톱과 머리카락은 사실 같은 골조를 나눠 쓰는 형제 같은 사이거든요. 문제는 예순이 넘으면 음식에서 규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뚝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 피부과학 연구 자료를 보면 65이 넘은 분들은 30대에 비해 피 속 규소 농도가 30%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이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과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의 규소를 6달 동안 보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피부 콜라겐 밀도가 29% 늘고 피부 표면 수분이 55%나 좋아졌습니다. 골조를 다시 세워주니 피부가 눈에 띄게 단단하고 촉촉해진 겁니다. 그럼 규소를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식용 규조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겉에 식용이라고 적힌 것만 쓰셔야 합니다. 이걸 꼭 확인하세요. 식용 규조토를 큰 물컵 한 잔에 한 티스푼 넣고 잘 저어서 아침에 드세요. 맛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으시면 쇠뜨기라는 풀로 끓인 차도 좋은 규소 공급원입니다. 말린 쇠뜨기를 뜨거운 물에 10분쯤 우려서 따뜻한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좋은 짝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이 규소를 연결, 조직에 차곡차곡 쌓아 넣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소와 마그네슘을 함께 챙기시면 골조 세우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시는 올해 68살 곽재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건설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손등 피부가 몸의 다른 데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인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넉 달 동안 매일 식용 규조토 물을 드시고 쇠뜨기 차를 일주일에 3번씩 곁들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손 피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얇은 천 같았는데 이제는 뒤에 뭔가 받쳐주는 듯한 든든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손이 드디어 제 나이답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것도 좋은 쪽으로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규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용이 아닌 규조토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규소를 드실 때는 물을 넉넉히 함께 드시고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6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한 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하나만 해서는 반쪽짜리인지 아시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시는 콜라겐과 비타민C는 피부의 재료와 그 재료를 엮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료를 넣어도 위산이 약하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과식초가 흡수의 문을 엽니다. 또 세포 속에 물이 없으면 콜라겐 공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 한 꼬집이 세포에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애써 만든 콜라겐을 염증이 자꾸 부순다면 허들이겠죠. 그래서 강황이 그 불을 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이 흐트러지지 않게 규소가 골조를 세웁니다. 보이시나요? 재료를 넣고 문을 열고 물을 채우고 불을 끄고 골조를 세우는, 이게 하나로 이어진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함께 할 때, 하나씩 따로 할 때보다 훨씬 큰 힘을 냅니다. 마치 5손가락이 모여 주먹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만 빠져도 힘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못하시더라도 이 큰 그림만은 기억해 두세요. 내 피부를 다시 세우는 데는 재료와 흡수와 보호와 골조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하루에 다 어떻게 챙기지? 머리가 벌써 복잡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하루 흐름에 맞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어 두셨다가 냉장고에 붙여 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공복에 큰 물컵 한 잔에 미네랄 소금을 아주 작은 한 꼬집 넣어 드세요. 이게 하루의 첫 잔입니다. 그 다음 물 한 컵을 더 준비해서 마시는 콜라겐 한 스푼과 순한 비타민C를 타고 레몬을 반쪽 짜 넣으세요. 이게 2번째 잔입니다. 이 2잔을 커피보다도 먼저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빈속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바나나, 반개나 아보카도 몇 조각처럼 칼륨이 있는 것을 곁들이세요. 소금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식사 때는 식용 규조토를 한 술탄물이나 쇠뜨기 차를 곁들이세요. 반찬으로는 시금치 같은 철분이 있는 나물이 좋습니다. 그러면 규소와 철분을 한 상에서 챙기는 셈입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고기나 생선이 많은 식사를 하시기 20분 전에는 물에 탄 사과식초를 드세요. 흡수의 문을 미리 열어두는 겁니다. 오후에는 아침에 밥 만드셨던 비타민C를 한 번 더 드세요. 나눠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녁 혹은 자기 전에는 후추와 기름을 살짝 넣은 따뜻한 강황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몸이 밤에 스스로를 고칠 때 그 불을 꺼주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몸에 저절로 뱄니다. 아침에 이 닦는 걸 잊지 않듯이 이 물 한 잔도 습관이 되면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럼 얼마나 지나야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사흘쯤이면 속이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십니다. 2주쯤 되면 피부가 아침에 덜 당기고 조금 촉촉해진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되면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 그러니까 12주가 지나면 손등과 목의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연구의 결과처럼요. 다만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사흘하고 그만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물 한 잔, 그 작은 반복이 석 달 뒤에 얼굴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컵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로 커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잠입니다. 콜라겐 수리는 우리가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애써 만든 재료를 쓸 시간이 없는 셈이죠. 둘째는 강한 햇볕을 피하는 겁니다. 한낮의 떼약볕은 콜라겐을 가장 빠르게 부수는 주범입니다. 외출하실 때 책 넓은 모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지니 재료가 늘 넉넉해야 합니다. 두부며 계란이며 생선이며 끼니마다 조금씩 챙기세요. 이 3가지가 물컵을 받쳐주면 여러분의 피부는 훨씬 빨리 답을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아침 물컵을 바꾸신 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올해 66살 배삼수님은 올해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셨습니다. 늘 물일과 뜨거운 일을 하시다 보니 손이 거칠고 얇아지고 자주 트셨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이 없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다 아침마다 소금 한 꼬집 물과 콜라겐의 비타민C를 탄 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주쯤 지나자 손에 거친 느낌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갈라지던 손끝도 한결 나아졌고요. 본인은 그저 아침 2잔을 바꿨을 뿐이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사시는 올해 72살 천복동님은 평생을 우체부로 사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일하셨으니 목과 얼굴에 세월이 깊게 새겨졌죠. 특히 목주름이 깊어 늘 마음에 걸리셨답니다. 이분은 아침에 콜라겐 물을, 저녁에 따뜻한 강황물을 드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내분이 먼저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목선이 부드러워지고 얼굴빛이 한결 고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진 속 자기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시는 올해 75살 노마림님은 젊어서 방직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습니다. 팔뚝 피부가 얇은 화선지처럼 되어 좋다는 크림은 정말 다 발라보셨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침 물컵 방법에 식용 규조토까지 더해 넉 달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팔뚝 피부가 뒤에 뭔가 받쳐주는 듯이 도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얇은 천 같던 피부에 드디어 속이 생긴 느낌이라며 참 오랜만에 웃으셨습니다. 이 3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싼 것을 산 게 아니라 그저 아침 물 한 잔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3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콜라겐을 매일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느냐고요? 아,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드시는 마시는 콜라겐은 고작 한 스푼, 2.5g에서 5g 정도입니다. 열량으로 치면 밥 한 숟가락에도 못 미칩니다. 게다가 콜라겐은 살이 되는 기름이 아니라 잘게 쪼갠 단백질 조각입니다.
오히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 살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니냐고요? 이건 참 중요한 오해라 꼭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흡수 못한 나머지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속만 불편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컵씩 석 달이 한 번에 10컵보다 100배 낫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6가지가 다 든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 편하지 않느냐고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 알에 몰아넣으면 정작 하나하나의 양은 너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다 들어있고 실제 효과를 낼 양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소금이나 식초, 후추를 곁들인 강황처럼 물에 타서 그 짝과 함께 드셔야 제 힘을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알약 한 알로는 그 조합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 한 잔에 타서 드시는 이 방법이 훨씬 싸고 흡수도 잘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하기 벅차시면 맛있는 콜라겐과 비타민C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작해도 어떤 분은 석 달 뒤에 확 달라지고 어떤 분은 별 변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3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며칠 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콜라겐이 다시 짜여지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사흘에 보고 효과가 없다며 그만두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건 씨앗을 심고 사흘 만에 파보면서 싹이 없다고 실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최소 한 달, 되도록 석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좋다니까 아침에 몰아서 잔뜩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은 한 번에 받아들이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넘치는 건 그냥 빠져나가고 속만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양을 나눠서 매일, 이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짝을 안 챙기는 겁니다. 콜라겐만 드시고 비타민C를 안 챙기거나 소금만 드시고 칼륨을 잊거나 강황만 드시고 후추와 기름을 빼먹는 겁니다. 이러면 열쇠 없이 자물쇠만 들고 있는 셈입니다. 문이 열리질 않죠. 오늘 말씀드린 짝들을 꼭 함께 챙기세요. 그것이 효과를 몇 배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그럼 이 방법이 특히 어떤 분께 큰 도움이 될까요?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손등이나 팔뚝, 목의 피부가 얇은 화선지처럼 변하셨나요? 쥐었다 펴면 주름이 한참 안 펴지시나요? 목의 가로로 자글자글한 주름이 자꾸 깊어지시나요? 65을 넘기면서 피부에 탄력이 쑥 빠진 느낌이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당기고 푸석하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크림과 세럼을 이것저것 써봤지만 별 효과를 못 보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제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변화가 별로 없으신 50대 후반이나 60 초반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미리 골조를 다지는 것이 무너진 뒤에 다시 세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물 한 잔이 10년 뒤의 손과 얼굴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나란히 놓아보죠. 예전에 우리는 나이 든 피부에는 값비싼 크림과 세럼, 병원 시술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바르는 콜라겐은 덩치가 너무 커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진짜 변화는 몸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예전에 우리는 물만 많이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미네랄이 없으면 그 물은 세포를 겉돌다 그냥 빠져나가고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이 물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을요. 예전에 우리는 소금은 무조건 피부의 적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정제하지 않은 미네랄 소금은 콜라겐 공장 세포에 물을 채워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 우리는 단백질만 잘 먹으면 콜라겐이 알아서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예순이 넘으면 위산이 약해져 흡수가 떨어지고 물에 탄 생사과 식초가 그 흡수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예전에 우리는 피부 노화는 그저 세월과 햇볕 탓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콜라겐을 갉아먹고 강황 속 커큐민이 후추와 만나면 그 불을 꺼준다는 것을요. 예전에 우리는 비타민C는 하루 500mg이면 그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예순이 넘은 피부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그것도 나눠서 필요하고 순한 형태로 드셔야 속이 편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규소라는 골조가 그것들을 이어붙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흐트러진다는 것을요. 이 6가지는요,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재료를 넣고 흡수의 문을 열고 파괴를 멈추고 구조를 세우는, 예순이 넘은 몸이 겪는 그 구체적인 어려움 하나하나에 대한 앞뒤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가 떨어지고 효소가 느려지고 산화가 심해지고 세포 속 물이 마릅니다. 오늘 6가지는 바로 그 하나하나에 맞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죠. 거친 일에 손이 트고 뙤약볕에 얼굴이 그을려도 내색 한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피부에는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언젠가 손주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을 그날까지 우리 피부도 얼마든지 함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물 한 잔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혹시 여태 이걸 몰랐다고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셨으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늦게 아는 것이 끝내 모르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오늘 이 한편으로 여러분의 아침 물컵을 바꿀 이유가 생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모든 걸 다 챙기기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바쁘시기도 하고 처음이라 막막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라면 아침 물 한 컵에 마시는 콜라겐과 순한 비타민C, 그리고 레몬 반쪽입니다. 이 한 잔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피부에 재료를 넣는 동시에 그 재료를 엮는 열쇠까지 한 번에 챙기는 셈이니까요. 다른 건 못하시더라도 이 한 잔만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하시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게 오래 갑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그 한 잔을 실제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마음 깊이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해서 여러분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흡수가 더디고 효소가 느리고 산화가 심하고 세포 속 물이 마르는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몸이 필요로 하는 건 그 달라진 조건을 존중하면서 몸과 싸우지 않고 함께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6가지가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 연구가 한결같이 말합니다. 콜라겐이 다시 짜여지는 일은 70에도 75에도 80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수리 작업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지금도 옳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들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통에 10만 원 넘는 크림도 비싼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물 한 잔에 마시는 콜라겐 한 스푼, 순한 비타민C 한 술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 사과 식초 한 티스푼, 강황 반술, 식용 규조토 한 술이 전부입니다. 대부분 집에 있거나 시장에서 얼마 안 되는 값에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기계도 비싼 영양제 한 무더기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물컵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이 선택이 몇 주, 몇 달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물어보는 변화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손등이 얇아진 걸 남몰래 속상해하시는 가까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비싼 크림을 또 사기 전에 아침 물 한 잔부터 바꿔보시라고요.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몇 년 뒤 그분의 손과 목과 얼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이든 피부의 답은 크림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침 물 한 잔 안에 있다는 것. 마시는 콜라겐에 레몬 반쪽을 짜 넣는 그 한 잔이 과학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아침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단 석 달, 12주면 피부 탄력이 42%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비싼 것 없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일 아침 그 물 한 잔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준비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의 손과 얼굴을 바꿔놓을 겁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오늘 꼭 가슴에 담아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준비하는 그 작은 손길에서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그 한 걸음을 내일 아침 부엌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쯤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아침들이 1년 뒤 거울 속에서 여러분을 웃게 만들 겁니다. 오늘 하루 손등을 한번 가만히 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물 한 잔부터 조용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여러분이 보낼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호를 오늘부터 보내봅시다. 다음에는 또 몸속에서부터 다시 젊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